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2월 28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2월 27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6,528명이 추가된 71만 3,365명, 사망자 수는 243명 추가된 2만 1,237명, 회복자 수는 6,983명 추가된 58만 3,67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체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155루피아, 팔 때 14,18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77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말 연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한국인을 포함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재검사 후 5일간 호텔 격리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27일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이후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직후 PCR 검사를 하고 도착일로부터 5일간 격리를 시행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관광객 등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되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등의 입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결과지를 소지해야 인도네시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말 연초 연휴 확진자 급증과 이에 따른 병실 부족이 우려되자 이날 밤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재검사를 하고 5일 동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간 인도네시아인 입국자는 현지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5일 격리하고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자는 지정 호텔에서 자비로 격리해야 합니다. 외교관을 포함해 단기 체류비자,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도 모두 호텔에 격리돼야 한다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입국 후 PCR 재검 후 호텔 격리 규정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규정돼 있으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에서 출발하거나 영국을 경유한 승객은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한인 교민, 주재원과 항공사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연말 연시 거주 지역에서 머무르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체계 일환으로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국가기관 강화 관료개혁부 안내장 2020년 제72호를 배포해 21일부터 내년 1월 8일 동안 공무원과 일가족은 거주 지역에서 머무르도록 규정했습니다. 경찰과 국군도 규제 대상입니다. 정부는 자바섬과 발리를 중심으로 연말 연시에 사회활동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부 자바주 보구르군과 북가시는 24일부터 27일, 31일부터 1월 3일에 상업시설과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오후 7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아일렐랑가 경제조정장관이 2021년 코로나19 대응책인 국가경제부흥 프로그램 예산으로 372조 3천억 루피아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일렐랑가 장관은 내년도 국가경제부흥 예산은 특히 사회보장과 실업대책,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집중한다라며 사회보장 분야에는 생필품 전달 및 취업 촉진, 마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처 지방정부를 위한 예산은 152조 4천억 루피아로 올해 예산보다 44% 증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1월 말부터 배포 및 접종을 시작할 목표입니다. 아일렐랑가 장관은 국가경제부흥 프로그램과 11월에 시행된 일자리 창출법이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이에 내년 경제 성장률이 4.5에서 5.5%로 회복할 전망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국가경제부흥 프로그램의 예산은 세출 예상치의 40%에 해당하는 695조 2천억 루피아를 투입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차지했던 부분은 사회보장 예산으로 203조 9천억 루피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감독위원회는 9일 지방선거에서 금전 수수 등의 혐의로 17일까지 총 262건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97건은 시민들이 신고한 것으로 선거감독위원회가 적발한 65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선거감독위원회의 라트 위원은 북칼리만탄 타라칸시와 중술라웨시주 팔마시, 안툰주 남땅그랑시 등에서 적발된 6건은 이미 선거 위반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 중 5건은 36개월의 금고형 또는 2억 루피아의 벌금형, 1건은 6개월의 금고형이 내려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라트 위원은 이어 금전 수수는 밀실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기가 어렵다. 시민의식이 높아져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많이 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인도네시아 서부에 위치한 북가시 지역 정부로부터 글로벌 나눔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0 CSR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북가시 지역은 한국타이어의 인도네시아 공장이 위치한 곳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6,0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입니다. 북가시 지역 정부는 이번 CSR 어워드를 통해 지역 내에서 사회공헌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기업 총 28곳을 선정하여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타이어는 2013년, 17년, 19년에 이어 이번에 4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에는 메달 초등학교에서 한국인 인도네시아인 임직원들과 함께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시카랑 찌짜오 마을에서 수경 정원을 이용한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난 2020년 4월 이후로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기부 활동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타이어 공장이 위치한 북가시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타이어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와 경찰서 등 32개 공공기관에 타이어를 기증하고 기관의 차량 유지 보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2월 28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 카시.